오늘은 우리 문화에서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겨지는 느티나무가 떡거머리 총각으로 변해서 마을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미처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못 구했습니다. 겨울에는 그저 아궁이에 나무를 듬뿍듬뿍 집어넣고 군부를 넉넉하게 떼어야 방이 뜨끈뜨끈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너무 쌓이니 나무를 할 수 없었고 아궁이에 군부를 뗄 나무가 없으니 모두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던 오래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젊은이 여러 명이 느티나무라도 베어다 떼야겠다고 도끼랑 톱을 들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나서서 말렸습니다. 여보게들, 그 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위하던 나무라서 함부로 베면 안 된다네. 마을 젊은이들이 볼멘 소리했습니다. 그럼 땔감은 없는데 눈은 이렇게 쌓였고 식구들은 춥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어르신이 책임지실래요? 할아버지가 청년들을 달랬습니다. 정그러면 느티나무를 베는 대신에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다가 나눠 떼게나. 행랑채는 매년 머슴이 들어와 사는 집인데 그 집을 헐어서 기둥이고 석가래고 땔감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나와서 걱정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머슴을 들여야 농사를 지을 텐데 행랑채를 헐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까짓 느티나무 베어서 떼든 말든 그냥 두지 뭘 그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어림없었습니다. 죽은 나무라면 모를까 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못 써요. 저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땀을 식혀?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다 떼게나.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을 젊은이들이 느티나무는 그냥 두고 할아버지네 행랑채를 헐었습니다. 행랑채를 허니까 나무가 많이 나왔고 동네 사람들은 그걸 나눠다가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 겨울을 춥지 않고 따뜻하게 났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이 되자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서 농사 지을 힘이 없으니까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지낼 행랑채를 헐어버렸으니 아무도 머슴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것 봐요. 행랑채가 없으니 머슴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허허, 머슴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짓지. 그게 뭐 대수인가? 할아버지는 태평이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소죽을 끓이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웬 떡거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총각이 아무 말도 없이 소죽을 퍼다가 소에게 먹이고 마당도 쓰는 등 아주 부지런 떨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먹다 말고 마당에 나온 할아버지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 총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머슴 살러 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네가 잠잘 만한 행랑채가 없다네. 그래도 머슴 살 텐가? 괜찮습니다. 낮에 와서 일하고 밤에는 우리 집에 가서 자지요. 그럼 사경은 얼마나 쳐서 줄까?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일 배우는 셈치고 시키는 일만 할 테니 사경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총각 머슴을 두게 됐습니다. 총각이 날마다 와서 일을 해주는데 말과는 달리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못자리 할 때가 됐는데 이 총각이 좋은 논 다 놔두고 찬물이 솟아나는 샘가 근처에다 못자리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필이면 샘가에다가 못자리를 하나 그래. 그러니까 총각이 시익하고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올해는 날이 무척 가물 것 같아서 그럽니다. 총각이 못자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날이 가물었고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논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다른 논에는 모가 다 말라 죽는데 할아버지네 논에는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모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모 심기 할 때가 됐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가 없어서 못 심었습니다. 물이 말라 모가 죄다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할아버지네 모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다 심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해 온 마을 농사가 다 잘 되어서 풍년가를 불렀고 이웃 마을과는 달리 밥을 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늙어서 팔다리가 자꾸 쑤시고 아프다고 하니까 머슴 총각이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픈 데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펄펄 났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이가 빠져서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총각이 할아버지 잇몸을 살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갓난아기 잇몸에서 이가 돋아나듯이 할아버지 잇몸에서 새 이가 쏙쏙 돋아났습니다. 그럭저럭 가을이 되어서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나니 총각이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마웠네. 어쨌든 사경이나 받아서 가시게. 할아버지가 사경을 쳐주려고 하니까 총각이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저는 사경 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와서 일한 것이니 사경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 농사는 잘 될 것이고 할머니 팔다리도 안 아플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말을 끝내고는 총각이 훌을 떠났습니다. 총각이 떠난 뒤에 할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와서 일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총각이 바로 느티나무가 변한 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오래 묵은 나무는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곧잘 사람 모습이 되기도 하였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더 잘 위하고 농사도 잘 되어서 잘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주소로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민담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땅끝 해남의 고찰 대흥사가 깃든 도륜산 마루에는 천년수라는 이름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도륜산 내 암자 만이람이 있던 폐사지여서 만이람터 천년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폐사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천년수는 무려 1100년이나 된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 보호수로 등록된 느티나무 가운데 수령으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대수 무거진 한가운데 서 있는 탓에 나무 우듬지를 바라보려면 고개를 한껏 젖혀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 시간을 붙들어 메었다는 전설이 전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에 살던 천녀와 천동이라는 두 젊은이가 죄를 짓고 도륜산으로 쫓겨왔다고 합니다. 옥황상제는 그들에게 하루 만에 도륜산 위에 불상을 조성한다면 용서하여 하늘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모자랐던 천녀와 천동은 우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산 위로 걸린 해를 나무의 밧줄로 메어두고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 불상을 완성한 천녀는 나무 앞에 돌아왔지만
천동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천녀는 해를 묶었던 밧줄을 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불상을 완성하지 못한 천동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두륜산 산신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륜산 북미르감에는 천녀가 조성한 완성된 불상이 있고 천동이 짓던 남미르감의 불상은 지금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천년수가 서 있는 자리에 만이람이라는 암자의 이름은 잡아당긴다는 뜻을 가진 만과 해를 뜻하는 이를 합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를 붙들어맨 암자라는 뜻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월 13일, 14일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현재 반응창림이 되어 있는 상태라 눈을 혹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짧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